안녕하세요. 카타르 항공 전직 승무원 버건디 스민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전세기를 우한으로 보냈습니다. 가는 비행은 우한으로 가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소수 탔을 거고, 돌아오는 비행은 만석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주 승객이었을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비행기를 운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버스라는 말처럼 전세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섹터에는 승객이 타지 않고 돌아오는 섹터에서 승객을 태우고 오는 이러한 비행을 페리 플라이트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페리 플라이트는 제다 비행이었어요. 이 제다 비행은 참 할 말이 많은 비행인데, 오늘은 제다 비행에 가기 전에 예상하지 않았던 비행 전 에피소드와 페리 플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회사에서 숙소와 크루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비행 전날에 숙소의 1층에 내려가면 다음날 비행의 개별적인 그 픽업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은 픽업 시간이 10시 45분, 5분 전에 내려갔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본 거예요. 숙소마다 시큐리티 아저씨가 상시 대기하시는데, 숙소가 작은 경우는 크루버스는 이미 밖에 도착했는데 크루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면 시큐리티 아저씨가 그 전화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매일 얼굴을 보니까 가까운데, 그날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방금 버스가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트롤리 끌고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았는데 다행히 택시를 빨리 잡았어요. 근데 택시 운전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아서 미터기를 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목적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테크니컬 빌딩인지 공항인지 물어보더라고요. 테크니컬 빌딩은 그 브리핑이 열리는 곳이고, 공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크루버스를 처음 놓쳤기 때문에 어디로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비행을 가니까 공항,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는 하마드 국제공항이 지어지기 전이라서 공항 옆에 테크니컬 빌딩이 따로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제 눈에 익숙한 테크니컬 빌딩으로 가지 않고 공항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생명인데 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미안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공항에 가자고 했고 제가 잘못 얘기를 해줘서 이리로 온 거고 제 실수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닌데, 결국 길 돌려서 브리핑룸에 도착을 했고, 브리핑룸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설마 다들 먼저 떠난 건가? 아니면 내가 먼저 도착한 건가? 해서 확인을 했더니 브리핑룸 번호를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들어갔더니 크루들은 다 있는데 부사무장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브리핑 시간이 15분, 20분이 넘어가도록 이제 크루들끼리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부사무장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브리핑은 무난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만 특이점이 승객 수가 0, 그리고 165. 그래서 그날따라 이래저래 잘못 보고 내가 헷갈리나 알고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에서는 0. 승객이 탑승하지 않고 돌아올 때에는 165명의 승객을 태우고 오는 비행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 간 승객을 도하로 태우고 오는 게 이번 비행의 목적이었고, 승객이 없으니까 보딩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디셈바킹 안 해도 되니까 제다 공항에서는 2시간 정도 체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출발은 예정보다 늦었지만 도하행으로 돌아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제다에서 있는데 부사무장이 그 PA를 하더라고요. 우리 1시간 반 딜레이 됐어. 그 출국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루들끼리 우리 항공사는 경유가 많은데 왜 승객들이 많은지, 경유행과 직항의 티켓값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그 비행에서는 제가 제일 주니어라서 비행하면서 힘들었던 얘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부사무장이 PA를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더 딜레이가 됐어. 소리 지를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랜딩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총 3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언제 도하로 돌아가나 싶고
의욕이 살짝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보딩 5분 전에 다시 한번 PA가 나왔어요. 승객이 바로 문 앞에 있고 그리고 165명의 인도네시안 승객이다. 같은 복장으로 보딩을 하기 시작했고 가방은 하나같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앞에는 본인 사진이 그 손바닥만한 크기로 붙여져 있어서 누구 짐인지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기침 소리가 이어지는데 165명 승객 중에서 반 이상이 이쪽에서 콜록, 저쪽에서 콜록,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기침이 상당히 위협적인데 그때는 보딩을 마치고 그라운드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 캐빈에 있어야 됐거든요. 캐빈이 메아리에 그 확성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한번 울리면 퍼져서 다시 들리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기침 소리가 밀 서비스 다 끝나고 클리어런스 다 하고 랜딩 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비행은 2시간 조금 넘은 비행이었고 돌아올 때에는 그 바람의 방향 때문에 조금 더 걸리는 게 맞지만 워낙에 딜레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속력을 냈는지 1시간 반 만에 도하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승객들 내리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짧아진 그 비행시간 대비해서 저희는 식사 잘 끝냈다 해서 비행을 마치고 크루들끼리는 여러모로 기대 이상의 어메이징한 비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어요.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승객의 반이 기침을 했던 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승객들 보딩을 할 때 여기가 더운 나라고 그리고 감기가 걸릴 수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기침을 하지? 전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시니어인 크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약 28일, 29일 정도를 이 메카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고 때로는 사막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관지가 많이 약해져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오해를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상황을 모르면 겉으로 판단하기가 쉬운데 상황을 알면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운이 남는 비행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되게 기계처럼 이렇게 밀 서비스를 하다가 끝나는 것 같고 비행이 하기 싫어지는 때에는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제다 비행은 이런 에피소드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오늘의 비행 에피소드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